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배달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젯밤만 해도 지금 이제 배달을 시켜 먹고. 이 수많은 플라스틱 컵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기자들이 만드는 속풀이 방송 부산 기자회견,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차선용 기자와 안승민 기자 그리고 안민규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안승민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주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은 것들이 변화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좀 특별히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삐!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네. 맞습니다. 뭐 아이들이 아무래도 집에 있으니까 층간소음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있겠어요. 맞아요. 다 맞는데요. 근데 이제 정답은 플라스틱 그리고 일회용 쓰레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부천 옥길지구. 포장된 음식을 실어 나르는 오토바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증가한 배달 주문량의 결과는 일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곧장 드러납니다. 플라스틱 용기와 택배 종이 상자 등의 양이 단연 많습니다. 재질도 모양도 제각각인 플라스틱 용기가 대부분. 그래서 이제 시쳐도 될 것 같은 거 시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재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게 또 안 될 경우 때는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배달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젯밤만 해도 지금 이제 배달을 시켜 먹고 네. 일주일에 거의 한 4, 5일은 이제 배달을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업무상 카페를 갈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전부 머그잔이 없어지고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바뀌다 보니까 와, 이 수많은 플라스틱 컵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고민이 정말 됩니다. 텀블러 들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텀블러요? 네. 앞으로는 텀블러를 텀블러 할인 제도가 본격화돼야. 이렇게 쓰레기량이 급증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처리하는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처리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많아질 텐데 결국에는 좀 여러모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도 좀 염려가 되는데 과연 양이 얼마나 늘어났고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비하인드 썰을 풀기 전에 언론사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소비 늘자 재활용 쓰레기 홍수, 분리배출 이제는 필수 과제. 코로나19가 가져온 재활용 쓰레기 대란, 언택트의 스티로폼 산, 지자체마다 처리 골치, 부산 최초 플라스틱 제로 영도, 언택트 원면 선포식 개최. 그래요. 이렇게 기사들을 보니까 뭐 예전부터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가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수도권에서도 쓰레기 처리장도 어떻게 더 늘리고 확보할 것인가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플라스틱, 뭐 스티로폼, 종이 이런 재활용품들을 어떻게 버리지 않고 다시 또 가공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비하인드 썰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이후로 쓰레기가 얼마나 늘어났길래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가라는 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쓰레기량 자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음식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이게 통계청이 자료를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2020년 8월 기준으로 이 한 달 동안 음식 거래량 그 액수로 따졌을 때 1조 6,730억 원이 배달 음식으로 많이 시켜 먹는다. 네, 8월 한 달에만 한 달 동안 1조가 넘었네요. 한몫하셨죠? 저는 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네. 한 건 주문에 2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한 번에 플라스틱 쓰레기 최소로 3개 정도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하루 동안에 830만 개 가량의 플라스틱이 발생한다고 추산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음식물을 배달시켜 먹는 그런 양도 1조가 넘고 네. 플라스틱 양도 830만 개가 넘고. 그나마 830만 개인 게 네. 제가 항상 뭘 시킬 때 숟가락 젓가락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 덕분에 830만 개가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었으면 840만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채김밥 포장이요. 잠깐! 지구를 위한 용기가 필요해. 여기에 담아주세요.
사회적 용기두기. 여러분도 사회적 용기두기에 동참해 주세요. 그래요. 사실 뭐 이렇게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중대본에서 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좀 허용한다라는 이런 방침을 밝힌 것도 있고, 맞아요. 또 뭐 머그컵이나 이런 다회용 용기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사회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장 내에서 어쨌든 머그컵을 쓰도록 장려를 엄청나게 해서 그나마 작년에 최대한 안착을 시켜놨는데 이게 지금 와르르 다 무너진 상태라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어떻게 이걸 다시 또 복구시킬 것인지가 좀 걱정인 상황인 거죠. 이제 쓰레기 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이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급증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던데 코로나19 이후에 뭐 선거를 치를 때도 이번에 상당히, 선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서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할 때마다 일회용 장갑을 나눠주기도 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선거 하루 동안에 쓰인 장갑이 8,800만 장이었다고 해요. 8,800만 장이요? 그래서 그거를 비닐 장갑이 엄청 얇잖아요. 근데 그 비닐 장갑을 쌓으면 이게 63빌딩 7개를 쌓은 정도 분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을지 제가 또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150톤 정도의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한 시설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종이와 유리병을 포함한 각종 재활용 대상 쓰레기들이 들어옵니다. 비닐봉투 하나를 열어보자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옵니다. 모두 폐비닐로 분리수거된 것들입니다. 불순물이 있는 폐비닐은 고체 연료 등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다릅니다. 네, 우선 제 앞에 있는 이 플라스틱 통을 하나 들어봤습니다. 시커먼 액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흰색깔 통 안에도 이처럼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나 이런 문제들은 쓰레기로 인한 이런 문제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문제가 많이 심각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때도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불거졌을 때 안 기자가 또 쓰레기 처리 시설 직접 가보기도 했잖아요. 네, 그 생국에 있는 쓰레기 처리 시설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본 가장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네. 쓰레기가 정말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스탠드업도 하고 했었는데 플라스틱이랑 일회용기를 이제 버리게 되면 내부에 막 음식물이라든지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깨끗하게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버려질 때. 근데 그런 것들이 대다수가 이제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한 번씩만이라도 좀 헹궈서 버리면 좋을 텐데 이게 쉽지가 않고 이게 왜 쉽지 않죠?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그냥 한 번씩 헹구면 되잖아요. 내가 편하게 먹으려고 시켜 먹었는데 굳이 또 설거지까지 해야 돼라는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용기들도 워낙 다양해가지고 뭐 어떤 것들은 씻어서 쓸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도 비슷한 재질인 것 같은데 씻어도 이거는 못 쓰는 거야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물로 한 번쯤은 좀 헹구어서 좀 버리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 뭐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작업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쓰레기가 급증한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효율성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렇겠네요. 엄청 과부하게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해당 업체를 보면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다시 폐기하는데 연간 5에서 6억 정도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시 폐기하는데? 네, 그렇죠. 다시 폐기하는데. 가정에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1차적으로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아니면 이제 음식점 등 사업 장려에서 그렇죠. 언젠가는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하면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것도 돈을 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언젠가는.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재활용 쓰레기들을 많이 수출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출길도 막혀서 국내에 계속 쓰레기들이 이제 쌓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더욱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액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의료 용기와 의료용 바늘도 쓰레기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재활용할 수 없는 의료 폐기물들입니다. 의료 폐기물의 경우 각종 감염의 위험성은 물론 환경오염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전문 업체가 소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 이름을 지우고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인수인계도 안 되고 관할구청에도 연락도 못 하고. 아니 생활 쓰레기에 이런 의료 폐기물들이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네. 갔을 때 저도 이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취재를 갔다가 거기 관리하시는 분께서 이 부분이 엄청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저희가 링거 호스라든지 네. 이런 것 피가 묻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환자의 그 피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작업자분들이 그런 것에 노출돼서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죠. 이곳 수집소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25톤. 폐기할 쓰레기를 걸러내면 80% 정도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쓰레기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50명이 하루 꼬박 일해도 늘어난 양을 감당할 수 없어 작업 시간은 1시간 늘렸습니다. 반면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는 줄었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 값이 떨어진 데다 코로나로 수출까지 막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쓰레기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이 폐기물 수거는 거의 다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재활용 폐기물 수거 시장 60%가 민간업체인데 이제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이제 재활용 시설이 이제 집화선별장은 17개가 있고 재활용 센터는 104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또 보면 폐기물 처리 업체는 총 583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활용 업체는 8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들이 아파트 입주민단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돈을 주고 재활용 폐기물 수거한 뒤에 되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구조인데, 요즘같이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면 쓰레기로 단가가 떨어지겠죠. 오히려 단가가 떨어지니까 손해보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 주부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재활용 분리수거를 가장 잘 한다는 그런 뭐 어느 통계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를 이제는 처리 곤란해서 이제 안 받는,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도 같고요.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도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참 문제네요. 뭐 쓰레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없앨 수는 없으니까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처리 시설이 얼마나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좀 확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고돈 전 시장이 이제 선거를 했을 때 당시에 공약으로 이런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처리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런 것들 좀 시설을 개선하겠다. 어떤 예산을 책정을 해서 구군에 배정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현황, 부산시 처리 현황을 보면 2017년에 전체 이제 하루에 3,343톤입니다. 2018년에는 3,337톤, 2019년에는 3,327톤인데 그 중에 재활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2017년에 1,904톤, 2018년에 2,075톤, 2019년에 2,068톤입니다. 가장 그래서 노력하는 부분이 구군의 재활용 공공선별장입니다. 그래서 구군의 그 재활용 처리 체계 공공성 강화라는 그 구군 단위 기본 설계 용역을 중구 등 7개 구에서 이미 했고, 시하고 구군이 매칭을 해서 총 472억이 내년부터 이제 시에서 구군의 재정을 지원해서 매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자원 순환에 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가 좀 중요할 텐데, 환경부도 이쪽에 대해서 많이 좀 정책적으로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런 식의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뭐 기존에 있었던 문제지만 이게 촉발이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지자체가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책임져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마련을 했고요. 이제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양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것도 정책이 나왔고,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업체를 좀 지원해서 재생 원료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도입됐다고 합니다.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확 줄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언제쯤 정착이 될 것인가가 좀 관건이긴 한데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 정책에 대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세운 계획이다. 결국에는 배출하는 양을 줄여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즘 특히나 뭐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더해가지고 시민들의 관심들, 노력들이 좀 많이 기울여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사례들 봤을 때 뭐 신선식품 배송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배송받은 상자를 다시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걸 수거해 가서 다시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부산에서는 이 영도구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플라스틱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공식적인 이 선포를 했어요. 네. 제 생각에 민간에서 당연히 동참을 해줘야 되는 일이겠지만 이런 지자체의 의지가 뒷받침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런 플라스틱 줄이기, 실질적인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광역단체에서 이런 식의 좀 큰 캠페인을 벌이고 할 텐데 기초단체의 이런 움직임이 아마 뭐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까지도 영향을 좀 미쳐서 점점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영도구가 지금 세운 목표는 2년 이내에 플라스틱 배출량을 지역 내에서 35% 가까이 줄이겠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감한 목표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리더를 양성을 할 거라고요. 뭐 아파트별로 이런 환경 리더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어떤 플라스틱 실제 발생량을 줄이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35%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한 달 중에 열흘은 플라스틱이 전혀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가능해? 정말 혁신적이다, 도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도구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인센티브 주겠다, 주민들한테. 그 정도의 예산 투입해 보겠다. 그래서 플라스틱 줄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니까 사실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 나서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중에서 쓰레기, 특히 뭐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마무리, 오늘의 주제를 또 기자들의 말말말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해온 안수민 기자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처치 곤란 쓰레기는 독이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해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뭐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박혀 있는 그런 사진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너무 편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네, 코로나19로 인한 처치곤란 쓰레기는 예산이다. 역시. 결국에는 예산 투입과 사업의 추진 계획의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서 얼마나 산출시키냐, 인풋과 아웃풋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예산이다라고 정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처치 곤란 쓰레기는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치워야 한다. 우리가 편하려고 시켜 먹고 이렇게 일회용품을 쓰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 씻어서 내버려야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혈세를 들여서 치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산 절감이든 뭐 환경이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되도록이면 안 쓰고 적게 쓰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 기자님.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처치 곤란 쓰레기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수민 기자 이야기와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다 그 생물들의 어떤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바다 쓰레기로 이제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이제는 시대가 코로나19의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하죠. 만약 코로나19가 계속되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이런 식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쓰레기 양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중에는 또 어떤 식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미연에 막고
또 우리가 정말 환경을 깨끗이 하고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그마한 노력을 조금씩 기울이게 되겠습니다. 기자회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